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강아지 산책에 집착한다 남편이 왜 그럴까요? 안지웅이 아니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일단 뭐 강아지를 사랑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강아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일단 이 고민은 결혼 40년 차 된 아내가 보낸 사연입니다. 자,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은 강아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40년쯤 되니까 변했나 봅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강아지를 한번 키워볼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 남편이 반년 전에 갑자기 우리도 강아지 키워보자 했더니 아내는 갑자기 강아지를 왜? 당신이 웬일이야? 한 거죠. 남편은 아예 애들도 다 컸고 뭔가 적적하지 않아?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는 뭐 그러던지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역시나 남편은 강아지를 귀여워하지도 않고 시큰둥합니다. 뭘? 아내는 뭔가 어리둥절하죠. 이 사람 왜 키우자고 한 거야 싶은데 정작 남편, 집안에서는 강아지를 진짜 돌보지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강아지 산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시킬게 하고 집을 나섰다는 거죠.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아까 저 반려견이 꼬리 흔들면서 행행행 막 다가서는데 막 부비부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밖에 산책은 또 빠짐없이 시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집안에서는 강아지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6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 선택적 지극정성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네. 아내가 느끼기엔 아내의 촉에는 또 뭔가 쎄한 느낌이 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척하면서 몰래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가는 남편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다른 여성을 만나서 어머나?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막 부글부글 끓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인간아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아내분의 그 반응이 야 이거 천벌을 받으려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인간 이게 뭐예요? 전에도 뭐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대요. 어머. 이거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게 40년 됐다 그러죠.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바람을 여러 번 피웠대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래, 이 인간 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제 체념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자주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나가봤더니 또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이 인간은 도저히 구제가 불능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내는 남편이 바람 필 때마다 이혼하고 싶었대요. 세상에. 그런데 네. 전업 주변 탓에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놔두고 아이고.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이혼한다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남편도 바람 피우다 걸리면 늘 다시는 안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왔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이 남편이 정말 나쁜 게 아내분의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전업주부인 상황 또 그런 걸 다 악용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그 당시에는 다방 마당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아내 또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큰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 이번에는 참지 못한다. 아내 엄마 편을 들기 시작을 했고요. 아버지인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 정작 아이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무서워하면서 네. 아내가 남편에게 직접 이제 각서를 쓰게 했다라는 아하, 네네. 건데요. 이 각서의 내용은 앞으로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네.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무섭게 쳐다보는 그러네요. 앞에서 약속하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아니 근데 안진웅 기자님 이건 3년 전에 다방 그 업주, 그 여성 업주와 바람 피울 때 걸려가지고 각서 쓰고 도장 찍은 건데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그런 반려견 산책시키다가 어떤 여성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3년에 각서 쓰고 또 바람 피웠다는 거냐 지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강아지를 빌미 삼아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있기 때문에 아내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고요. 통상 이렇게 잘못한 남성들은 두 가지를 씁니다. 반성문 혹은 각서인데 통상 각서가 더 쉽다고 그래요. 왜냐면 반성문은 본인이 스스로 뉘우친 걸 써야 되는데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써.
재산을 다 준다.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딱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아내분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뭘까요? 이 각서가 떠오르는데 그 각서대로 정말로 쓰여진 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진짜 저희도 궁금해져요. 이 못된 남편 좀 버릇 좀 고치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 각서 효력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참 송구합니다. 아, 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요 이거? 지금 현재 대법원 하급심 판례는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외도를 용서하고 그 조건으로 전 재산 준다라는 약정은 무효다라는 어머나! 것이 현재의 실무적 태도입니다. 아, 왜 그래요 진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른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거꾸로 평소 때 힘 좋은 남편이 너 미리 재산 다 포기해. 이런 각서 써놓으면 그것이 유효일까요? 그런 정신에 비추어가지고 재산 분할과 관련되는 신분에 관련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은 네. 이것이 우리의 선량한 풍속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해서 이런 판결에 기해서 이 판결 그 각서 썼으니까 전 재산 다 소유권 이전에 소송하면 진다는 거죠. 대신에 네. 모든 것이 무효이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약정에 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받았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을 아파트를 넘겨왔다든가 그렇게 이미 이행된 것은 유효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언을 드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약정에 기해서 뭘 청구할 경우에는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오늘 당장 어떤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인 부동산, 구체적인 재산 나한테 넘겨 하는 약정,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 인정받기가 어렵다면 그럼 지금 이혼하고 싶단 말이 이제 입 밖에 나왔단 말이 참다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혼인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네. 일반적으로는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특유 재산이 있는지 뭐 다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이 어리고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랜 기간 삶은 만큼 그 재산 형성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상처받은 아내분의 마음을 글쎄요 무슨 금전적 어떤 보상이 다 치료해주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저 못된 남편의 버릇을 고쳐줄 수 있다면 이혼은 하시는 게 마땅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